이제 경매란부터 들어갈게요. 경매. 경매 하면 경매란 무엇일까? 경매란. 경매란 생각하신 거. 나는 경매를 이렇게 생각한다.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예. 제일 정확한 답이죠. 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반 시장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해서 내 거와 하는 게 경매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학원에 와서 배우니까 조금 유식하게 채권 채무가 들어가요. 채권 채무. 채권은 뭐예요? 받을 권리. 채무는 줄 권리예요. 그죠? 자,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권원을 득하거나, 이게 뭐냐 하면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돈 빌려줘 드렸는데 안 갚으면 소송하지, 그죠? 그 소송을 통해서 승소해서 승소한 권원을 가지고 그 돈 빌려준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권원을 득하거나 아니면 물권의 진행. 물권의 진행. 여러분들 은행 가면 대출 자서하죠. 그죠? 거기에 다 있어요. 2달 연체하면 3개월째는 자동으로 당신이 담보한 물건을 경매 진행시키겠습니다. 내가 사인하고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소송 없이 그냥 경매 진행을 해요. 그래서 물건의 진행을 통해서 채무자의 자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좀 긴 것 같지만 간단해요. 내용은. 돈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2가지 방법이 있어. 권원을 받거나 물건의 진행을 통해서 채무자의 자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을 경매를 한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죠? 자, 권원을 통해서 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해요. 강제 경매. 그 다음에 물건의 진행을 통한 경매를 임의 경매라 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게 이거 노트 안 하셔도 돼요. 제 시간은 설명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면 다음에 또 들으시면 돼요.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 경매를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이 그냥 해주냐? 그냥 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경매의 주체는 법원이에요. 여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계신 분? 네. 통상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요. 법원. 자, 어디가 더 공신력이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법원. 네. 그러니까 법원이 훨씬 더 공신력이 있죠. 그죠? 법원을 통해서 한다. 그런데 법원이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2가지 중에서 임의 경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경매 중에 75, 80%가 다 임의 경매예요. 자, 그러면 물건의 진행이잖아요. 그죠? 통상 저당 근저당으로 인한 거예요. 저당 근저당. 이게 뭐예요? 저당 근저당은 누가 설정해요? 대부분이. 설정하는 주체. 누가 설정해요? 어디가 자서했어? 은행.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이 대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행은 해주는데 법원이 돈까지 들어가면서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집행관이 집달해서 송달해서 송달료도 받아야 되고, 물건 감정평가 비용도 지출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법원이 대주진 않아요. 경매를 진행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 비용을 내줘야 돼. 근데 내가 돈 3억, 5억, 1억을 받기 위해서 경매 진행을 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데 또 기다려야 되고, 근데 나보고 돈을 또 내래.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돈을 내래. 그래서 돈을 내지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맡겨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공탁. 자, 경매 진행 비용을 공탁해 주세요. 그래서 공탁 맡겨주시면 그 비용을 가지고 집행관 집달료도 지불하고, 감정평가 비용도 지불하고, 기타 비용을 지불해서 이 물건을 경매 진행해서 낙찰이 되면 그 낙찰 대금에 제일 먼저 공탁금을 배당해 드릴게요. 돌려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공탁이 되는 시점에 경매 개시가 된다. 이거예요. 경매 개시가 될 때 뭐가 된다? 경매 기입 등기. 압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압류. 이게 공탁이에요. 공탁.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경매 기입 등기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법원에서 압류 딱 했을 때가 경매 기입 등기예요. 압류라는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말소 기준이 된다. 그래서 경매 공탁이 중요하다. 공탁이 해야 내가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해주세요 해도 법원은 네만 해요. 진행이 안 돼. 하지만 공탁금을 딱 맡기면 그때부터 경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탁금은 얼마냐? 통상 임차인이 많거나 송달료가 많거나 별도 감정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공탁금이 좀 높지만, 우리가 그냥 아파트 34평형 정도 할 때 300에서 500 정도 공탁하라고 얘기해요. 통상. 그러니까 공탁금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 뭐 공장 같은 거 한다 이러면은 한 1000여만 원 정도 공탁하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직원이 굉장히 많어. 한 4, 50명 돼. 이러면은 그 직원이 일일이 다 송달을 해야 되니까 공탁금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크게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0억대 정도 공장이 다니면 한 2천만 원 정도 공탁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쓰고 남은 건 돌려주고 모자른 건 추가로 공탁하라고 해요. 배당하기 전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대금 지급되고 나면 배당할 때 제일 먼저 배당을 해준다. 자, 그럼 공탁을 해요. 그럼 이제 경매 개시가 돼요. 경매 개시. 자, 경매 개시일로부터 낙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충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6개월. 1년. 통상적으로 이게 경매일까지 우리가 이제 어바웃으로 한 6개월 정도를 봐요. 이거는 공식적이 아니고 어바웃. 이 과정에 중간에 보면 송달도 하고 막 합니다. 해서 감정평가라는 거예요. 감정평가. 제일 먼저. 이게 물건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인지.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다 나와요. 그죠? 개별로 할 때는 이 사람이 작년에 올 리모델링을 했어. 그러면 일반 매매할 때는 틀려지겠죠. 와서 보니까. 그죠? 내가 1억 투자했으니 감가를 하더라도
6천만 원 플러스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더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죠? 근데 경매는 그런 게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내 주변에 아파트들 많지만 그냥 근예로 학원 뒤에 서머트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34평형은 뭐 201동 10층이 기준동 기준층이야. 거기가 9억이야. 그러면은 그 인근에 나오는 것들은 다 9억이에요. 근데 뭐 3층이야, 2층이야 이러면은 9억에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빠진 8억 7천, 8억 5천의 감정이 나와요. 리모델링이 됐던 1억이 작년에 투자가 됐던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내 사무실에서 감정을 해요. 그 탁상감정이네, 탁상감정.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주거단지, 주택이 있어요. 뭐 근린주택도 있고, 뭐 일반 주택도 있고, 막 주거단지가 있어. 여기는 우리 집과 옆집이 다 틀려. 옆집은 지하가 있는데 우리 집 지하가 없어.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옥탑이 있어. 대신에 우리는 마당에 연못이 있어. 이렇게 다 틀리죠, 그죠? 그럴 때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나가요. 실감정을 해요, 실감정. 그래서 지하 얼마, 1층 얼마, 2층 얼마, 옥탑 얼마, 마당에 나무 수목 얼마, 연못 얼마 다 따로 감정을 해서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올려요. 그러면 실감정은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 물건이 낙찰됐을 때 법원으로부터 배당 받으실 분들은 배당 요구 신청을 하세요. 마냥 가는 게 아니라 배당 신청하는 기간은 요때까지입니다 해서 배당 요구 종료일을 만들어놔요. 송달할 때 언제까지 배당 신청하세요. 그 시간 지나면 배당 받을 수 있지만 안 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료일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배당 요구 종료일은 과거에는 배당 신청했다가 나 배당 안 받을래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배당 신청하면 배당 받아야 돼요. 자, 선순위 임차인.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받고 내가 또 별도에 물어줄 게 있다 없다에 또 말소 기준보다 먼저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하면 내가 물어줄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얘기는 또 별도로 또 강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료일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배당 신청한 사람이 배당을 받던 못 받던 다 받아줍니다. 신청하면. 열이면 열 다 받아줘요. 대신에 별도로 추가 서류를 각각의 요구를 해요. 배당 신청하셨어요? 자료가 부족하니까 이거 보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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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요. 그럼 이 사람은 배당 못 받는데 이걸 다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다 나름대로 정리를 배열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가짜네, 이 사람 진짜네, 이런 거 다 분류를 해요. 일단 다 받아주지만. 그럼 그렇게 해서 경매 일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경매는 기일 경매예요. 기일. 기일 경매. 날짜가 딱 정해진다. 기간 경매도 있어요. 기간. 그건 뭐냐,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기간은 공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발표를 해요. 아무도 입찰 안 했어. 그럼 10%가 떨어져요.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3억을 썼다가 3억 1천을 썼다가 3억 2천을 썼다가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입찰을 여러 번. 근데 경매는 딱 당일 하루에 하루. 그 날. 그래서 기일 경매다. 자, 그리고 나서 12월 5일로부터 6개월 뒤. 그러면 5월 5일. 자, 5월
4일 날 입찰이에요. 오늘 낙찰이 됐어. 1차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오늘 낙찰됐으면 와, 낙찰됐다. 샴페인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뭘 하느냐?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줍니다. 매각 허가 결정. 아, 당신이 낙찰자 맞습니다. 라는 허가 결정해줘. 그럼 이 사이에 뭘 하느냐? 이의 신청을 받아줘요. 소유자나 이 물건에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줘요. 그리고 법원은 낙찰자가 낙찰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봅니다. 자, 낙찰 자격이 없는 사람 누굴까요? 낙찰 자격이 없는 사람. 자,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막 빌렸어. 부채가 이만큼이야. 담보는 10억짜리인데 50억을 빌렸어.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이걸로 빚잔치 하고 싶어, 내가. 근데 내가 이거를 9억에 낙찰받았어. 다시. 그러면 합법적일까요? 안 합법적일까요?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 채무자. 채무자는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채무자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입찰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죠? 또 못 받는 사람. 채무자 말고 또 누가 못 받을까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왜? 내 사고 판단이 없는 사람. 그죠?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자, 또 못 받는 사람. 이 물건을 감정한 감정평가사.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똑같은 라인에서 스타트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관장하고 있는 법원의 담당계. 다 보고 열람하잖아, 이 사람은. 우리는 열람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이 사람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리는 시간이에요. 법원에서 가리는 시간. 그래서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을 탁 내주면 그때 샴페인을 딱 터뜨리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뒤에 대금 지급 기간을 통보합니다. 또 이 사이에 뭘 한다? 즉시 항고. 또 한 번 기회를 줘요. 소유자나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또 시간을 줘. 일주일 동안을. 항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항고가 없으면 대금 지급 기간을 통보해줘요. 통상 일주일, 그 다음에 4주 정도 좀 4주. 그러면 총 6주 정도 6주, 그죠? 6주. 그러면은 6개월 후에 1차에 낙찰됐을 때 약 한 50일 정도? 그죠? 한 45일 정도가 더 길어져요. 근데 한 번 유찰되면 또 한 40일 딜레이. 그래서 통상 평균 봤을 때 한 9개월 정도라 보시면 돼요. 9개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대금 지급하면 그 이후에 배당이 있어요. 배당이 또 한 40일 뒤에 배당이 돼요. 그럼 나는 그 뒤에 받잖아. 그죠? 그러면 토탈 여기가 한 3개월 걸려. 1차에 낙찰되더라도 9개월 뒤에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고 이러면은 거의 1년 걸리죠. 그래서 잘 빌려주고 잘 받아야 돼요.